아, 김소정 변호사가 그 이재명 무죄 나올 거를 맞췄는데 그때 방송은 안 했지만 이 판결 나오기 전에 이재명 무죄 받을 거였다. 그래서 어제 혹시 그 세 번째 사진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세 번째 예, 세 번째. 사진이긴 한데 네, 세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예, 예. 제가 이걸 가지고 방송을 할까 상당히 그래요. 고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 이재명 선거 나오기 일주일 전에 네, 들은 얘기가 무죄가 나온다는 얘기가 너무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것도 아주 정확한 소식통에 의해서. 예,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예. 거의 판사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들 징역형 아니면 물론 이제 집행유예가 있긴 했지만 징역형이 실형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설마 뭐 벌금이 나오겠냐? 거의 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예. 근데 무죄는 아무도 예상 못 하셨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요. 예, 첫 번째. 예. 거기 이제 이재명 이번 무죄 판결한 그 정재호. 재판부 예. 판사 네. 출신을 보면 광주. 광주. 예. 그 다음 보시면 두 번째 사진. 이예슬. 두 번째 사진이요. 거기 이예슬. 이예슬 판사라고 순천. 전남 순천이잖아요. 네. 이 재판부 구성을 보고 정말 불안하다. 이거 무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일말의 희망으로 무슨 네. 판사 성향이 이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사 성향에 따라서 뭐 무죄까지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네.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무죄가 나왔네요. 예, 그러게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단은 충격이 상당히 컸고 네. 물론 이제 제 주변에는 저와 같은 성향의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너무 충격이다 이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셔가지고 네. 저도 지금 아직까지 이 무죄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을 정도.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 충격에 지금 다들 빠져 계시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희망적인 거는 네. 이재명 그 위증교사 사건 있잖아요. 네. 위증교사 사건이 지금 2심 재판부를 보면 네. 그나마 괜찮다 이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우려되지 않는다. 판사 재판부 구성을 봐도. 네. 근데 저희가 이런 거를 왜 지금 이 법원에서 재판부 성향을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나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그냥 법률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될 걸.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상당히 이 엄격한 법률에 따른 심판을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재판을 하고 나왔지만 이게 뭐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 이제 실형이 뭐 무죄가 되고 뭐 손바닥 뒤집듯이 결과가 달라지고 그런 건 없죠. 일반 이거는 사람들은. 좀 납득하기가 힘들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희가 좀 충격이 좀 컸거든요. 네. 선고일이 잡혔어요. 4월 4일이라고 4월 4일. 예. 그 제가 어제 또 들은 얘기하면 네. 4월 4일 어제 4월 4일에 그 정청래가 이제 4월 4일이라는 얘기를 언급했다. 민주당 당내에서. 그러니까. 예. 선고가 이제 4월 4일에 나온다는 말을 언급을 했다. 예. 이런 찌라시가 돌았어요. 네. 정청래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추가로 언급된 내용이 뭐냐면 결론이 뭐 4대 4로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이 경로를 했다. 뭐 이런 찌라시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모르죠 뭐. 이거는 네. 정확한 그 뭐 보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제가 뭐 확실한 그 소식통이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그냥 들리는 얘기로는 4월 4일 4대 4로 마무리 될 것이고 이를 들었던 이재명이 경로했다. 아. 저는 본인이 왜 경로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거 왜냐면 무죄 받은 사람이. 아니 그 지는 무죄 받았지만 징역형에서 무죄로 이제 받아가지고 국민들을 열받게 한 사람이. 아니 왜냐면 이제 윤 네.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면은 자기가 대통령 못 되니까 자기는 빨리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경로를 했나? 그럴 수도 그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 제가 이재명이 무죄 나왔을 때 네. 저도 너무 충격이 받아서 하루 종일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네.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권 후보로 나오는 것도 괜찮다. 민주당 쪽에. 후보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 국민성을 보셨겠지만 집단 지성이 상당히 높아요. 수준이. 예. 저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과연 선택을 할 것인가 대통령으로.
저는 그래서 차라리 그 민주당의 다른 이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이재명이 대권 후보 나오는 게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아니 그거는 저 우리 김소정 변호사가 순진하셔서 그래. 순진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선거라면요. 그럼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오면은 완전히 완패당하죠. 그런데 네, 그쵸. 부정선거를 저지를 집단이기 때문에 그게 네. 안심 못한다니까요. 이번에 만약에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을 납득을 시키셨잖아요. 예. 근데 다시 한번 저 민주당이 이번에 다시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한다. 아, 이거는 반드시 꼬리가 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아니요. 저는 그래도 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끝이라고 생각하거든. 다 감옥 가야 되니까 감옥 가기 전에 네. 부정선거에서 완전히 나라 엎어먹자. 이렇게 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김소정 변호사나 이봉규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저 사람들은. 아니,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아주. 근데 우리 국힘도 그런 걸 예측을 해서 예. 정말 단서를 잡으려고 다들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만약에 이재명이 대권 후보가 된다. 우리 어. 국민들은 당연히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부정선거 장치를 만약에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예. 그거를 이제 밝혀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야 된다. 국힘에서도. 그럼요. 어차피 윤 대통령이 일단 화살은 쏘았잖아요. 부정선거 네. 관련해서. 우리 네. 국민들이 그 부분 관련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예. 부정선거가 정말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신 분들이 이참에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이 생기셨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추후에 그런 게 예상이 된다면 우리 국힘에서 그 단서를 명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해서 지능적으로 저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냥 넉넉고 있을 게 아니라 이재명 세상이 왔구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구나 이렇게 넉넉고 있을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부분을 캐치해서 이제 윤 대통령의 어떤 노력이 확대이 되지 않도록.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끝을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기밀하게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모르겠네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준비가 안 돼요. 특히 지도부가요. 지도부가.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네. 불만인 거예요. 우리 윤 대통령이 계엄령해서 계몽령이 되고 일사불란하게 국민들이 윤 대통령 응원하고 이럴 때는 윤 대통령 구해달라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올려줬어요. 국민들이. 네. 그런데 이것들이 또 몸보신하고 하는 스탠스가 이상하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떨어졌잖아요. 윤 대통령 지지율은 굳건한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떨어지는 건 지도부가 이 뭐 어영부영하고 또 눈치나 살살 보고 이런 걸 또 국민들이 알아채니까 이게 참 무슨은 왜 이럴까요? 상당히 이제 눈치 보기 급급하고 네, 이 단합도 잘 안 되고 그러게요. 그게 저희 보수의 아주 근본적인 그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 이번 투쟁력 차에 좀 네. 투쟁력이 없어서 우리 김소정 변호사 같은 분이 저 국회에 들어가야 우리 투쟁력이 있는데. 그러게요. 저 예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될 때 예. 광화문에 매주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투쟁력이 있어요. 관광차 대동에서 매주 갔습니다. 예. 그때 생각하면 정말 치열했었는데 예. 그때 황교안 그 당대표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렇지. 나경원 의원님도 그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치열하지 해서 않아. 조지했잖아요. 예. 법무부 장관 우리 임명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런 투쟁력이 필요한데 투쟁. 지금 예. 이재명은 정말 그거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다들 좀 준비는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겠네요. 자, 4월 4일 날 어떻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신다면 4대 4로 저는 상당히 이재명이 무죄 받은 날 예. 현재 선거도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저는 4대 4 예측해 봅니다. 4대 4. 그래서 그 뭐 기각이에요, 각하예요? 각하는 아닐 것 같고 기각된다고 봅니다. 4대 4. 4대 4 기각. 예. 네. 그래서 이재명이가 경로했군요. 경로했다. 네. 왜냐면 경로했다니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네요. 지도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 팩트는 아닙니다. 저도 뭐 그렇지. 사실 제 체크는 제가 안 해봐가지고. 들은 얘기죠, 들은 얘기. 네, 네. 예상이고요. 예. 네. 예. 그러면 이재명이가
좀 뭐라 정리가 될까요? 이 저 4대4가 돼서 대통령이 돌아오시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의 나머지 재판이 있잖아요. 3달 안에 아마 30. 위증교사는 네. 거기 재판부가 정상적으로 구성된 걸로 봐서 네. 위증교사 아마 징역형 나. 왜냐면 위증교사가 1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네. 2심에서는 아마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아, 위증교사. 위증교사. 네. 그 반대로 위증교사가. 사람은 위증한 사람은 처벌하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 받고 그런 판결이 1심 판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2심 재판부를 보니까 아 그게 정상대로 법대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게 아마 유죄로 뒤집히지 않겠냐. 뭐 그런 느낌이 있고. 예. 근데 그게 뭐 유죄가 된다고 해서 이재명이 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니까 뭐 후보직이 박탈되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일단은 뭐 유죄로 뒤집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있고.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또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투쟁을 하셔야 되시는데 제 느낌상에는 그게 과연 여건이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국힘당이. 아마 외교 활동에 전념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국내 상황보다는. 그러니까 거의 총리제로 운영이 될 만한 지금 분위기거든요. 전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니까. 그래서 돌아오신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나라에 쌓인 난제가 상당히 많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기대만큼 뭔가 한 번에 뒤집히고 사이다 같은 결론이 추후에 뭐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럴수록 저희 보수가 더 뭉쳐야죠. 계속적으로 뭉치고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네. 걸어가면서 통화를 해서 네, 제가 호흡이 좀 고르지 않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김소정 변호사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 또 간과하면 안 될 게 3달 안에 3심, 선거법 3심 있습니다. 거기서 뒤집힙니다. 그러면 피선거권 박탈 10년 내에 선거에 못 나가니까 그것도 가열차게 몰아붙여야죠. 거기서도 전라도 판사들로 뭐 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럼 아예 그럼 난리 나죠, 이제 국민들. 4월 4일 일단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가열차게 대통령이 돌아와서 힘 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